계속 써도 돈이 쌓임 19화. 사방에서 경고 알림이 울리고 있었다. 이 정도로 리스크 경고가 뜨는 건 처음이라 김상건 과장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 그의 머릿속에 딱 하나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좆됐다. 불과 몇 분 전만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할 것이 없어 전부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중국 정부의 규제 발표로 인해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면서 모든 모니터에 경고 알림이 들어온 것이었다. 팀장님, 어쩌죠? 김상건 과장은 성일구 팀장에게 가장 먼저 달려갔다. 그런데 성 팀장도 멘탈이 나가버린 표정이다. 우리가 뭘 어쩌냐? 거래 중단이라도 시켜? 다들 빠르게 손절은 쳐야 할 거 아니야. 이건 리스크 관리팀의 손을 떠난 일이었다. 그들이 나선다고 해서 바뀔 일이 아니지 않은가? 이미 엎질러진 물. 이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다시 퍼담을지는 트레이더들이 생각해내야 한다. 최악의 상황만은 면하기를 바라야지. 그저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지켜만 보는 것일 뿐. 이런 자연재해 수준의 사건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김 과장은 힘없이 터덜터덜 자리로 돌아왔다. 안 그래도 저번 니켈 사태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이건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다. 성과급 잔치다 뭐다 하더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도 손가락만 빨게 생겼다. 그런데 여긴 온통 파란불이 들어온 빙하기 같은 하락장 속에서 힘차게 불을 내뿜는 곳이 있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유일하게 노를 외친 사람. 단순히 말만 했던 것이 아닌 진짜 500억을 가지고 법을 붕괴에 베팅한 미친놈. 정진호 팀장. 바로 정진호의 7팀이었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쳐다보았다. CSRC에서 기습적인 규제 발표가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갈팡질팡거렸다. 그냥 이대로 쭉 가자라고 다짐을 하다가도 막상 차트를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중 그 발표 한 방으로 버블이 터져버린 것이었다. 밖에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조용했던 트레이딩 부서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모두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 이 정도로 난리통이 된 건 입사 이후 처음 보는 것 같다. 팀장님! 얼마 지나지 않아 팀원들이 우르르 팀장실로 모여들었다. 모두 반쯤 정신이 나간 듯한 눈빛이었다. 팀장님, 대체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공안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럴 리가. 중국어 한마디 못하는 내가 공안에 인맥이 있을 리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기를 등에 업고 온 아이 엄마가 증권시장에 나타나면 그때가 버블 붕괴의 조짐이라고. 투자 공부를 하면서 어디선가 주워들은 말이었다. 그만큼 시장이 과열되어 있으면 버블이 곧 터진다는 뜻이기도 했다. 문제는 중국 시장은 이미 예전부터 크게 과열이 되고 있었다는 것. 버블이 반드시 터질 거라는 사실조차 망각할 만큼 말이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걸... 다들 조용.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 팀장님의 해안을 우리 같은 범인들이 감히 이해나 할 수 있겠어? 서 과장님의 일갈에 모두 흥분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팀장님, 다음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이대로 홀딩할까요? 아니면 다시 주가가 오르기 전에 팔까요? 나는 매도 버튼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댔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 몇 분간 기다려봤다. 팀장님? 쉿, 생각 중이시잖아. 앗, 죄송. 그럼에도 느낌이 오는 게 없었다. 혹시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과장님이 보실 땐 어때요? 다시 오를 것 같아요? CSRC가 너무 크게 사고를 쳤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끝까지 부양 정책을 고수할 거라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를 쳐버렸으니 이 충격은 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리가 있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중국 정부가 뒤통수를 친 건 맞는데 설마 이 정도로 충격이 클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상하이 증시가 7% 가까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잖아요. 이 정도면 서킷 브레이커를 걸거나 아예 장을 닫아버리겠죠. 문제는 중국 증시는 현재 서킷 브레이커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폭락을 할 것 같으면 장을 조기 종료할 게 분명합니다. 장이 너무 과열되면 서킷 브레이커를 걸어 일시적으로 매매를 금지하는 장치가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 증시는 아직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없었다. 대신 장을 조기 종료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충격이라면 중국 정부 쪽에서도 입장을 바꿀 확률이 큽니다. 마진거래 규제를 다시 풀 수도 있겠죠. 그건 안 될 거예요. 이미 대다수가 마진콜이 걸려서 강제 포지션 청산을 당했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그럼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진화를 하려 하지 않을까요? 나는 팀원들이 끊임없이 내놓는 의견들을 가만히 경청만 했다. 팀장님, 지금 ETF 가격은 딱 내려간 만큼만 올랐지만 풋옵션은 벌써 2배가 올랐어요. 바로 팔아버릴까요? 풋옵션은 프리미엄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이다. 만기일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언제든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권리를 다시 팔 수가 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보통 주식은 상한가가 15%로 고정되어 있지만 옵션은 그런 한계가 없었다. 그리고 그 프리미엄 가격이 벌써 2배로 뛰었다. 나는 혹시나 싶어 다시 한번 거래창을 살펴보았다. 여전히 내 느낌은 잔잔한 물결처럼 고요했다. 홀딩합니다. 회의를 끝내고 나온 팀원들, 그들은 갑자기 고요해진 부서 분위기에 숨을 죽였다. 분명 팀장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우악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지 않았나? 아, 결국 중국 쪽이 증시를 닫아버렸나 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폐잔병처럼 망연자실하며 멍하니 앉아만 있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저들의 모습이 지금 딱 7팀 팀원들과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세계선이 역전되었다. 괜히 눈치가 보여서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 풋옵션 쪽은 가격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들 다른 쪽은 반응이 없지? ETF야 빠지는 만큼 저희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숏을 쳐놓은 다른 곳들은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하긴 지진이 나고 이제 막 쓰나미가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을 테니까. 한 번씩 증시에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무서운 게 바로 후폭풍이었다. 지진이 일어나면 발생하는 쓰나미처럼 국내 증시에도 곧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터였다. 아, 너무 아쉬워요. 풋옵션 매물이 좀 더 있었더라면 수익률이 지금보다 컸을 텐데.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사려고 하는 분야의 풋옵션 매물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나마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 온 거였잖아. 옵션 시장은 거래량도 많고 여기저기 나와 있는 상품들이 많지만 내가 원하는 특정 분야의 상품만 골라서 사는 건 물량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해당 분야의 풋옵션들을 싸그리 7팀이 구매했다는 것이다. 근데 우리 팀장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우리가 3일 전에 샀잖아요? 근데 그게 역대 최저점이었어요. 이틀 전만 하더라도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며칠 동안 피를 말리며 공허하게 시간을 보낸 보람이 있었다. 어떻게 귀신같이 최저점일 때를 골라서 매수를 진행했던 것일까? 이래서 매수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지. 팀장님은 최저점이 어딘지 딱 아셨던 거야. 말이 돼요? 그게 진짜 기술이라고요? 분석에 의한? 감각도 있겠지만 그 감각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석이 따라와야 하는 거잖아.
자네들도 투자해봐서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됐다. 최저점을 잡는 타이밍부터 버블 붕괴 예측, 거기다 500억을 베팅하는 괴물 같은 심장까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란 말인가?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팀장님이라면 믿어도 좋다고. 에템! 하고 이혜린 대리가 어깨를 으쓱거렸다. 이 대리, 나 안 그래도 많이 궁금했어. 우리 팀장님이 박 팀장님네 사원으로 있을 때 말이야. 그땐 어땠어? 지금처럼 투자 감각이 뛰어나셨었나? 그러니까 초고속 승진을 하신 거 아닐까요? 우와, 나도 너무 궁금하다. 조금만 말씀해주세요, 대리님. 후후, 엄청나긴 하셨죠. 아, 이걸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하나?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처음 모의 투자를 했을 때인데요. 그때 갑자기 중앙보험이란 종목에 올인을 하면서 이 대리가 풀어주는 영웅담에 팀원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였다. 난세는 영웅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했던가. 이 어지러운 증시라는 천하에 정진호는 이들에게 난세의 영웅이었다. 오늘 꿈자리가 뒤숭숭 하더라니. 이것 때문이었나? KS증권 김강현 대표는 아직도 뒷목이 땡겼다. 근데 규제 발표한다는 말은 없었잖아. 그런 낌새도 없었고 우리가 뿌려놓은 정보통에서도 말이 없었어? 네, 전혀 낌새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놈들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만약 최소 몇 주 전부터 규제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얘기가 돌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낌새가 전혀 없었다. 즉, 중국 정부도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버블이 커지니 더 늦기 전에 저질러버린 것이었다. 이럴 거면 정보라도 좀 흘리던가. 아니, 우리 말고 다른 증권사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혹시 들은 거 있어? 대형 증권사일수록 업계 소식이 빠르다. 그들만이 구축해놓은 네트워크망도 무시할 수 없었다. 여기다 레버리지로 돈을 건 소규모 증권사들은 입이 마진콜이 터졌다고 합니다. 뭐 회생 불가라고 봐야겠죠. 그 외에 규모가 좀 되는 곳들도 타격이 심각하고요. 그렇겠지. 업계 1위라는 우리도 모르는 정보를 다른 곳에서 어떻게 알았겠어? 네, 그런데 대표님, 지금 이상한 소문이 하나 떠돌고 있긴 합니다. 이상한 소문? 무슨 소문? 버블이 터지기 3일 전부터 증권사 하나가 풋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였답니다. 그것도 원자재와 철강 쪽을요. 만기일을 따지지 않고 전부 다 긁어갔다고 하더군요. 뭐야? 김강현 대표는 눈을 부릅 떴다. 3일 전이면 한창 상승장이라고 불탈 때잖아? 근데 거기서 그걸 사가는 놈들이 있었다고? 예, 규모로 봤을 때 증권사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딘지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었다. 한창 주가가 날아오르고 있을 때 수십억 단위로 원자재와 철강 쪽의 풋옵션 매물을 싸그리 긁어가다니. 이게 뜻하는 건 하나밖에 없었다. 그놈들은 알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고서야 그 물량을 다 쓸어갈 리 없었다.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확실해? 중국 정부 쪽에서 새어나오는 말이 없었다는 거. 네, 몇 번을 확인했던 겁니다. CSRC에서도 당일날 갑자기 결정을 내려서 발표를 때렸던 거랍니다. 그럼 휴지 쪼가리들 쓸어서 간 놈들은 어떻게 된 거야? 독심술이라도 썼대? 아니면 무당이라도 불러서 점을 봤다는 건가? 그건 누군가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거기서 매물을 다 가져갈 리 없지 않은가? 너도 알지? 이 바닥은 정보가 생명이라는 거. 국정원 다음으로 정보가 빨라야 하는 게 우리 KS증권이야. 그게 업계 1위를 지키는 방법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 정보망에서 밀린다? 김강현 대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었다. 부동의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KS증권이 정보에서 밀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 까닭이다. 내부 정보에 의한 투자는 금지라고 떠들어대지만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은가. 증시에서 승리하려면 결국 정보에 앞서야 한다는 것을.
어떤 증권사인지 알아봐. 최대한 빠르게 알아오겠습니다. 중국 버블이 터진 거? 그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손해는 좀 보겠다만 이런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꾸준히 해왔던 것이지 않던가. 하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누군가가 자신보다 앞서 있다는 공포감이었다. 김강현 대표는 오랜만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